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요, 한덕수 총리의 지금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발언을 길게 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특검의 질문에 말이죠, 아주 상세하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내놓은 입장 이후로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요, 답변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 말고서도 송진호 변호사도 지금 최근에 통신 조회를 받았다라고 공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특검에서 말이죠, 윤 대통령 변호인들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인 통신 조회를 했는데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자, 그래서 또 특검에서는요, 그 특검이 아니고 이제 그 법원에서는 김용현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또 감치 명령까지 내렸어요. 자, 이게 말이죠,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법원과 특검의 조치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 최근에요, 최재회 감사원장이 퇴임할 때,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좀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그때 보였던 노래는, 그때는 이제 노래를 틀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고 고성을 질러서 한번 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신임 사무총장한테 엿을 보냈습니다. 엿.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엿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엿을 보냈어요. 자, 이것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변희재 대표, 지금 이제 전 황의원 변희재 대표 직전의 대표죠. 이 황의원 전 대표의 장례식이 내일 있을 예정인데, 내일 본래 말이죠,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최종적인 장례식을 할 예정으로 있다. 장례식을 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병원 반인식을 마치고 오후 4시에 연결식을 최종적으로 사저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유족하고 합의를 했다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근거인 JTBC 이 태블릿 보도, 이게 이제 맞지 않다. 이 태블릿이 요게 최소한 거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과 법원이 이런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이끌어왔다. 이거에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그러면서 말이죠, 이 변희재 대표 본인도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수백 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황의원 전 대표하고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수년간 지금 이제 노력해 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말이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드는 게 아니다. 100번도 더 죽고 싶어 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연기를 신청했지만은 지금 재판부는 요거를 그대로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또 파장이 야기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 요거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시죠.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통신 조회를 당했다. 요거를 폭로하고 있어요. 통신 조회를 당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사 목적으로 저의 통신 이용자 정보, 가입 정보, 성명, 전화번호, 기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런 내역 등을 조회를 했겠죠. 뭘 어디까지 얼마나 조회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였다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어요. 이걸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송진호, 베이철 변호사님과 그리고 저희 변호인단의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받았다라고 해요. 오늘 받은 이 문자는 7월 25일 날이라는 조회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수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고, 사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 한번 처음이 아니고 8월 14일 날 문자 통보가 한 번 더 왔었는데 예전에 그때는 4월 21일 날 수사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때도 지금이랑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조금 다르죠. 탄핵 때 이제 참여했던 변호인단 대부분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월 21일이면 4월 4일에 이제 선고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탄핵 선고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변호인단에 대한 이런 조회가 있었던 거죠. 변호사들은 변론 활동만 한 사람들이에요. 변론 활동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런 조회를 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7월 달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또 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뭘 뒤지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바야흐로 지금 경찰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영장도 없이 이제 공무원 75만 명에 대해서 전화를 이제 뭐 제출하라 뭐 이런 황당한 말들 하는데 네 핸드폰부터 까보라고 하고 싶네요.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부르짖는 패션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저 사람들이 이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웃긴 거는 여기 문의처라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를 해도 수사사항이라고 못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안 알려줄 걸 뭐하러 문의처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매일매일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 치과 선택 덴탈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직접 본인한테 고지한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 4월 21일 날 통신 조회를 했다. 이거는 8월 14일 날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25일 날 통신 조회를 해 갔다. 이거는 바로 오늘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받았다. 그러니까 넉 달 정도가 걸리네요. 통상 넉 달 정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문의처가 있어요. 문의처. 이 문의처를 보면은 이제 전화하면 받아갖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의처에 전화를 하면 그거는 수사 보안상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의처를 써놨냐? 도대체. 그리고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도대체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뭘 뒷조사하겠다는 거냐? 이거 경찰 국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판에 아주 깊은 한숨을 쉬고 있어요. 깊은 한숨. 여기에 모든 게 거기에 다 응축되어 있죠. 그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얘기는 도저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현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깊은 한숨. 즉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데에 대한 이 분노의 표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는요. 그동안에 이게 계엄을 하는 거 보고 처음에는 자기도 잘 이해가 안 갔지만은 나중에 쭉 계엄 취지를 설명해 보니까 그게 나도 계몽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계몽이 되었다. 여기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국정 마비 현상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의 이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가 또 이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도 계몽을 받았다는 얘기는 깨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잖아요. 깨움을. 이 정도로 국정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을 몰랐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윤어게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마비현상, 국정마비현상이 심각했다. 뒤늦게 알았다는 거죠. 계엄을 통해서야 국정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해서 정말 그때부터 이제 김계리 변호사 변론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황희원 지금 전 비디오 대표 연결식이 내일 있게 되는데 서울 그러니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서 내일 오후 4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최종 연결식.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발인식을 하고 연결식은 사저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태블릿 PC 이거 잘못된 조작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 이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해 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희재 대표 그리고 이제 황의원 전 대표는요, 2020년도 3월에 김한수가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갖다가 검찰이 은폐한 증거를 잡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요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는 알려왔답니다. 그러나 김한수하고 유착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이를 집요하게 은폐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태블릿 조작 보도를 해온 JTBC의 오너인 홍석현 회장과 웃으면서 만나는 장면이 보도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황 의원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의원은요, 지난 8월 15일 조갑재, 정규재, 조우석, 신혜식 등이 추진한 최서원 석방운동에 대해서도 찬물을 얹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희대 대표는요, 박근혜, 유영하 등이 태블릿 PC 진실을 갖다 은폐하는 데는 실제 전경련과 유착해서 K재단과 그리고 미르재단을 만든 주범이 안종범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의 경제정책수석이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밝혀지면 더 큰 책임을 질까 봐서 한동훈 특검과 유착해서 안종범의 면죄부를 주고 최소한 한 명의 독박을 씌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태블릿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강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요,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은 지금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발인하고 연결식으로 이어지는데 재판 참석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태블릿 PC의 조작 증거와 증인을 기각시키다가 결국 명예훼손 재판에서 나의 동지를 죽인 살인자들로부터 내가 재판 선고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보고 재판에 출석해 석궁이라도 쏘란 말이냐? 그 어떤 경우라도 저런 살인자들의 거짓 날조 판결을 직접 받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변희재 대표는요, 여전히 법원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항거한다. 자, 항거하고 있고, 그래서 나 역시 100번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내용을 지금 이런 취지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사건은 조용히 덮이고 끝나고 말 것임이 분명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진실에 눈을 감은 사회와 언론이 황 의원을 죽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지만한 박사가 말이죠, 세브란스 병원에 들러서 지금 황 의원 전 미디어 대표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작가 윤서인 작가도 지금 빈소를 방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간단하니까 지금 감사원장을 지냈던 유병호 감사위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유병호 감사위원의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기에 퇴출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유병호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잘 나갔죠. 이 각종 감사를 주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유병호 후임이 지금 그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를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병호 전 사무총장 감사위원이 어마어마하게 열이 받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불만을 품고 엿을 보낸 것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신임 사무총장이 말이죠. 신임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사 전반을 감사하자. 그래서 TF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즘에는 노래도 들었고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그리고 이제 별도로 엿을 보낸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16일 날 법사위 국정감사 시에 요 TF에 대해서는 구성 근거와 절차, 활동 내용이 전부 위법이다. 예,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증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증인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예. 자,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특검 측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이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께서는 제게 계엄 얘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반대라고 명확히 말했는지 재판부가 물었어요. 재판부가. 그랬더니 윤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에겐 반대라 하는 취지로 들렸다. 그러면서 저는 총리께서 보시는 것과 대통령 입장은 판단이 다르다면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고 저는 총리를 설득하려고 했었다. 그리고요. 다른 국무원들 또한 비상계엄은 각자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 얘기를 했다. 그리고 최상목 장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고 조태열 장관은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라고 했다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을 통해서 설명할 테니 외교 장관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위원들을 다 모아야 한다거나 또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느냐 이런 특검 측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느냐 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라고 하기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특검 측에서 당시 CCTV 대통령실에 제시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증인이 있는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대접견실로 나와서 송미령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전한 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 윤 대통령은요. 금융시장이나 또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장관들 우려나 총리의 재고 건의를 듣는 게 외관을 갖추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인사가 전에 반영된 질문 아니냐. 너무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부는 무슨 말인지 알고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를 당분간 갖춰야 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11월에 페루 브라질 정상회의에 다녀왔는데 원래 멤버도 아닌 본인이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 대거 초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겠느냐.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는 총리님이 가시고 저는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명하는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 예, 요거에 관해서는요.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요. 비상계엄은 긴급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당시 이 김용현 장관 이 여론조사 꽃가고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군은 조금만 투입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기 이렇게 많이 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요. 윤 전 대통령은 내가 펄쩍 뛰었지라고 하면서 선거관리 후에는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군이 갈 수는 있지만은 저 애들 키우고 이렇게 쉽지 않다. 예, 그래서 그 민간기관에 가면 안 된다. 딱 잘랐다. 이후 출동 인원이 딱 하다가 올 수업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말이죠. 숙대밭이 됐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그리고 참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이어지는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